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의원 한방구강내과 클리닉 한의학 박사 우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입이 건조하고 마른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강 건조증 환자분 증상부터 보실게요. 원장님, 저는 입이 너무 말라서 물이 없으면 밥을 못 넘겨요. 말하다 보면 입에 침이 하나도 없어서 혀가 입에 쩍쩍 달라붙는 것 같고요. 자다가도 몇 번씩 물 마시려고 깨요. 자, 이런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처음에 입이 많이 마르시면 이게 혹시 당뇨여도 물이 많이 먹힌다는데 혹시 이게 당뇨로 인한 입마름인지 아니면 구강 건조증으로 인한 입마름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구강 건조증으로 인한 입마름과 당뇨로 인한 입마름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구강 건조증은요, 입이 마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갈증을 많이 느끼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고 물을 억지로 마시는 거죠. 입이 마르면 물을 자주 먹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물을 마시기는 하는데 그다지 갈증을 강하게 느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당뇨로 인한 입마름도 있는데요. 당뇨의 3대 증상이 다뇨, 다갈, 다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갈증이 실제로 심하고 실제로 물도 많이 마시는 경우라면 당뇨로 인한 입마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요새는 이렇게 고혈당이 될 때까지 막 물이 엄청나게 먹힐 정도로 고혈당이 될 때까지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이 적으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당뇨약으로 이제 조절을 하고 그러시면 결국에는 이제 구강 건조증으로 인한 입마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구강 건조증을 굳이 왜 치료해야 하느냐? 입이 조금 마른 것 뿐인데,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구강 건조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입에서 거품침이 많아지고요. 백태가 좀 두껍게 생기면서 입냄새가 심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이게 아주 심해지면 이 백태 자체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태가 없어지고 혀 표면이 반질반질, 거울의 표면, 유리의 표면처럼 반질반질해지는 경면설, 위축성 설염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더 심해지다 보면 혓바닥이 갈라지고 아프게 되는 이런 혀토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또 침은 우리 몸의 중요한 소화 요소이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을 방치하면 침이 계속 부족해져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이 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강의 건강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이 마르게 되면 치주염이라든지 잇몸이 나빠진다든지 충치가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치과 질환도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은 이렇게 혀가 갈라지고 아프고 위가 안 좋아지고 이빨이 안 좋아지기 전에 빨리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강 건조증하고 비슷하긴 한데 또 다른 병이 하나 있어요. 바로 쇼그렌 증후군인데요. 쇼그렌 증후군은 루마티스성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있는 눈물샘과 입 안에 있는 침샘을 동시에 공격을 당하는 병이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과 안구 건조증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과 안구 건조증이 동시에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면 류마티스 내과에 가셔서 쇼그렌 증후군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 실제로 한의원에도 많이 이제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도 조기에 치료하면 다른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합병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환자분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이분은 이렇게 앞에 보시면 굉장히 거품침이 많으세요. 구강 건조증이 초기가 되면 이렇게 거품침이 많아지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구강 건조증, 그리고 실제로
그 증상,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뭐 건조하고 입이 마르고 뭐 자다가 깨서 물을 마셔야 되고 뭐 마셔도 그때뿐이고 뭐 입이 계속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또 백태가 아주 심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지나게 되면 백태가 없어져요. 이렇게 백태가 없어지면서 반질반질 이렇게 윤이 나는 그런 그 혀를 경면설, 한방에서는 경면설이라고 부르고요. 양방에서는 위축성 설염이라고 하는데 같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면설이 진행된 상태이고 혀 앞부분에 이렇게 갈라짐도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 혀가 되면은 뭐 굉장히 조금만 매운 걸 먹어도, 조금만 짠 걸 먹어도, 조금만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굉장히 혀가 따갑고 아프게 되시고요. 또 맹물만 마셔도 혀가 아프고, 맨 밥만 먹어도 혀가 아프고, 말을 할 때도 혀가 아프고, 이렇게 혀 통증을 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단계가 지나면 이렇게 갈라지는 혀 갈라짐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혀가 많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균열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갈라지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요. 자, 이분은 쇼그렌 증후군이셨어요.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도 처음에는 백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백태가 없어지면서 경면설, 균열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구강 건조증과 또 당뇨로 인한 입마름, 또 쇼그렌 증후군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 각각의 환자분 케이스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10-4618-8275 저희 한의원 카카오톡 전용 번호가 있고요. 아니면 대전 강남 한의원을 플러스 친구에서 검색을 하면 또 검색이 되시니까 친구 추가하셔서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혀에 대한 상담을 보내주실 때는 혀를 좀 잘 찍어서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고 혀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고 증상과 나이, 성별, 뭐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네이버에 저희 한의원 블로그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찾아오셔서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